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집회까지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려 노동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만 경찰 추산 4,000명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2시간씩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연 보수정당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한 것은 내란 동조 결정과 다름없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당 3역 가운데 한 명인 울산 출신 서범수 사무총장도 탄핵 정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꼭 그런 탄핵이어야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앉아서 차분히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냐, 조금 시간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국민들은 전국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반력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대 교수 85명은 어제 시국 선언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5명이 어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 김재섭, 김소희, 우재준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윤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도 헌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경비 체제의 정비가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안수일 시의원 측은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의장 선출 결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 취지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청구 취지와 관련해 피고 측인 울산시의회에 의견을 내라고 말했으며 의장 선출 결의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되 의장 선출은 삼권 분립상 의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결심을 한 뒤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에 대비해 울산시 교육청이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급식 파업 참여자 규모를 고려해 식단을 조정하며 대체식을 제공하고
늘봄 학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이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도시락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에 따라 트램 노선이 지나는 공업탑의 존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금의 공업탑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트램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금의 공업탑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상징성을 고려해 철거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9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가 공업탑의 존치 여부입니다. 울산시는 트램 추진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중간용역 보고회를 통해 기존 공업탑 로터리를 오거리 체제인 평면 교차로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터리의 평면안은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공업탑의 철거 또는 이전을 전제하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시민들의 의견 정치를 위한 울산교통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상건 울산역사연구소장은 공업탑의 역사성과 상징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의 공업탑은 구조상 시민 접근이 불가능해 상징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 모두도 지금의 공업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선 트램 추진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탑 자체를 그대로 두고는 두 개의 가치가 그대로 온전하게 가치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공업탑을 조금 기념할 수 있도록 해서 울산 시민이 여기에 울산에 공업탑이 있었구나. 공업탑 이전의 최적지로 앞으로 역 기능이 더욱 커지게 될 태화강역 광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태화강역 광장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죽은 광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는 광장, 울산의 관문에 처음 만나는 공업탑을 만날 수 있는 광장으로. 한상권 소장도 태화강역 광장으로의 이전으로 울산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배경이 산과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돋보이고 잘 보일 것 같다. 공업탑 로터리의 평면 교차로 개선을 통해 생겨나는 보행섬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청객 중에는 현재의 공업탑을 이전할 경우 역사적 가치가 소멸된다며 공업탑의 입체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업탑은 이전이 바람직한지, 이 경우 상징물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트램 추진과 공업탑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의견 청취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기념식에서 1,545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한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는 덕양산업이 10억 불탑, 유니드가 3억 불탑을 받는 등 모두 22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또 KMS 김성규 대표가 철탑 산업훈장을, HD 현대미포 이승훈 기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울산 지역 기업인 21명이 무역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밀 화학 소재 부품단지 입주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가 어제 울주군 온산읍 울산종합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와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김철준 울산경제 일자리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로비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문화공연도 열렸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어제 오후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2024년 지역 인공지능 확산 선도 사업의 영호남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인공지능 확산 선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역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 공모사업입니다. 영남권에서는 울산시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제조 데이터 수집과 가공,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AX랩 등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가 어제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학교 발전기금은 사업장 인근 학교와 특수학교 등 학교 8곳에 기탁돼 학생 복지와 학교 발전에 사용됩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는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지역 학교에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은 17억 원에 달합니다. 2024 투자기업 대규모 컨퍼런스가 어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국내외 투자기업과 기술 강소기업의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기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농심의 이병학 대표이사와 롯데 SK에너루트의 이윤우 소장 등 12명에게 울산시장 표창이 있었으며 기술 강소기업인 KMCP가 우수 사례 발표를, 정철진 진투자 컨설팅 대표가 국내외 경제 동향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선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교칙상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수업 중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엔 잠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학생이 학교 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18곳과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48곳 등 185곳. 반면 휴대전화를 제출받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8곳 등 62곳에 불과합니다. 이번 불법 촬영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선 그동안 학생 인권 보장 문제로 말을 아껴오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불법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휴대폰에 과몰입하게 되어서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인권 보장보다는 교권, 학생의 학습권과 정사활동 보호가 우선되어야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생들 간에도 학교 폭력에 관한 휴대폰 사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 조례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근거를 지난 10월 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교육계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를 학교 내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면서 교육청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제한을 하라 또는 수거를 하라 이렇게 의견을 아직 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도 법령상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도 상위법에 어긋나거든요. 교육부에서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청 권고나 시행 지침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교육청 역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인권과 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로 교육당국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리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0.05%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남구와 북구, 울주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4% 오르면서 5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시행 중인 수면 마취를 통한 유방암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병원은 전신 마취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수면 마취를 통한 새로운 유방암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른 장점으로 수술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수면 마취를 통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8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가 수술 중 통증과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울산병원과 중앙병원, 굿모닝병원과 의료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 임직원 전원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돼 의료 사각지대 발굴 신고 체제를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고액 의료비 부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의료비 미체납자에게도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북구청이 연말 정산 기간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를 벌입니다. 북구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울산 북구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한 기부자 가운데 80명을 추천해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뒤 답례품 신청을 하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 발표는 문자 발송을 통해 개별 안내합니다. 울산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올해 하반기 2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오케스트라 모든 파트이며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24세까지로 공고1 현재 울산시 소재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실기 전형은 오는 21일 울산 문예회관 지하 아트홀에서 자유곡 무반주 전형과 당일 현장 초경곡 연주로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24일 개별 통지 또는 울산 문예회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